중심을 잡아드리는 돈다방 미쓰리 10월 2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0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와 그리고 주식시장 분위기를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젯밤에 더 탐사에서 또 한 건 큰 거 터뜨려 줬더라고요.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에피소드에 어떤 분이 시사타파요? 구독 취소하고 갑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즉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시사탐사 이야기를 했더니 미쓰리 너 시사타파 편이구나. 나 네 방송 안 들어. 이거죠. 근데 지금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더 탐사, 열린 공감, 시사타파 모두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미워서요. 왜 마치 연인이 술 좀 그만 먹어 했는데 알았어 자기야 나 이제 안 먹을게 했는데 계속 술 먹고 막 밉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미운 짓 하면은 막 싸우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숨김해버리고 연락도 차단시켜버리고 그런 것처럼 시사타파, 열린공감, 더 탐사는 싫은 게 아니라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니까 지네들끼리 어떤 이유든지 저쪽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끼리 싸우는 게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구독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엔 들어가요. 왜? 들어가서 그분들이 그 채널이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떤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어떻게 좋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시사타파 트럭 사는데 정말 도와주고 싶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시사타파에서 집회 경험이 많다 보니까 탁탁탁탁 스피드 있게 와서 딱 세팅하고 딱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탐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말 기자분들이 그렇게 수고스러운 노력으로 해서 큰 거 하나 터뜨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제일 잘하는 걸로 잘 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새날은 팩트체크를 오지게 합니다. 그냥 오히려 저는요, 다른 방송 나가면은 오히려 그냥 입만 나발거리고 막 재미있게 얘기하고 막 그냥 아까 음모론도 막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음모론을 제기합니까? 경제 바닥에서. 그것처럼 막 음모론 제기하고 하면 되는데 새날은 팩트체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새날 출연하는 날은 돈다방 미쓰리 녹음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송 원고에 제가 준비하는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날은 그렇게 팩트체크를 오지게 하고 그런 방송이라면 시사타파는 집회 같은 거 할 때 탁탁탁탁탁탁 세팅하고 스피드 있게 움직이고 그 집회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종원 PD가 개국본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잘 싸워주고 있는 거고요. 더 탐사 같은 경우에는 기자분들의 또 능력을 또 사용해서 어제처럼 또 한 건 큰 거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각자 잘할 수 있는 거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싸워주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잘못했고 뭐 어쩌고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100% 깨끗하지 않잖아요. 불법 안 저지릅니까? 뭐 다 깨끗한가요? 그러니까 서로 네가 더 더럽다, 네가 더 나쁘다, 네가 더 악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상황도 아니고 그래야 되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그냥 그 채널들끼리 싸우는 게 그냥 미운 거예요. 밉지만 싸우는 것이 밉지만 그럼에도 자기들만의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일요일날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더 탐사 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탐사 측인지 아니면 시사타파를 그냥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모질란 거죠. 그렇게 댓글을 달면 뭐 누가 좋아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이니까 그냥 구독 취소하세요라고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요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같이 생각이 같지 않으시다면요 돈다방 미스테리 취소하시고 듣지 마세요. 저는 제가 지금 뭐 엄청나게 뭐 편집 기술을 이렇게 막 공부해가지고 뭐 돈다방 미스테리를 어마어마하게 100만 구독자 방송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꿈은 재미있게 주식하는 거, 마음 맞는 사람이랑 조금씩 수익 내면서 오랫동안 주식하는 거. 주식하면서 제가 종목을 카톡으로 드리면서 수익 내면은 축하합니다. 수익이 안 냈으면 오늘 수고했습니다. 내일 화이팅 해보아요. 이렇게 카톡으로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돈 벌어가면서 돈 벌었으니까 좀 어디 후원해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의견 나누고 저는 그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맘 맞는 분끼리 이제 어느 정도 딱 세팅이 되면 저는 돈다방 미스리 그냥 폐쇄시켜버릴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랑 생각이 틀린 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정말 모질이 같은 댓글을 다는 분한테 저는 저의 정확한 시황관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저는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의 바닥을 찍기 전에는 제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냐면, 왜 쟤는 저렇게 생각하지? 왜 쟤는 나랑 생각이 틀리지? 쟤 이상한 애 아니야? 제가 그렇게 개건방을 떨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인생의 바닥을 찍고, 그리고 이제,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나 이외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혹여 저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약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같은 생각 내에서 조금 달라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거를 갖다 이상하게 너 구독 취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언제 시사타파 편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분위기를 더 엉망진창 개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날은 새날에서 잘하는 걸로, 시사타파는 시사타파가 잘하는 걸로, 더 탐사는 더 탐사가 잘하는 걸로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상대는 저쪽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로 마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저쪽을 마주보고 전면전을 해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능력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나마
좀 뭐 일명 군자금, 막 말은 굉장히 거창한데 개뿔도 없어. 하여튼 뭐 군자금이라는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분위기 좀 살려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생각이 같지 않으신 분들은요, 돈다방 미쓰리 구독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이 주식시장, 특히 시황에 대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아니면 저는 아마 잘 맞출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저는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저는 어떤 위기도 잘 헤쳐나갈 거고요. 그리고 막 호황장에 막 그냥 막 발광하고 막 흥분하고 난리 부르스칠 때 저는 그때도 침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의 침착함과 평정심을 가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오랫동안 주식하면서 살 거니까 마음이 맞으시 않는 분들은 그렇게 구독 취소를 협박처럼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냥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미쓰리 생각 오늘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아, 미쓰리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다시 주식 이야기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예. 제가 사실 어제 새날 방송 가면서 좀 다른 방송을 듣다가 조금 이렇게 시사 방송에서 주식 얘기, 경제 얘기를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뭐 그 얘기까지는 별로 하고 싶진 않고요. 오늘은 그냥 10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고 아마 오늘 시장 분위기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볼 텐데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점쟁이 빤스를 훔쳐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미쓰리, 네 말대로 뉴욕 증시가 또 올랐네? 분위기 나쁘지 않으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어쨌든 오늘 화요일날 주식시장 지금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은 살짝 마이너스 플러스 막 왔다 갔다 지랄 발광을 하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내 종목은 안 가? 왜 내 종목은 더 빠져?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마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여러분 9월 말에 분위기가요. 그냥 지옥으로 꼬꾸라지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람이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듯이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선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9월 말 같은 경우는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9월 말까지 갈 필요도 없어. 10월 달 초만 하더라도요. 그때도 막 2,000포인트 깨지니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가 깨지는데 개별 종목이 어떻게 갑니까? 지수 빠지는 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수를 좀 안정권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빌 언덕에서 개별 종목들이 안정을 찾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웬간한 테마주 업종들은요. 그런데 또 의외로 주식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개별 종목도 있어요. 이게 종목들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제가 잠시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종목들도요. 각자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저는 종목 상담을 안 해드린다. 아니 못 해드린다. 왜?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요. 저는 제가 종목 상담을 몰라서 못 해드린다고 얘기하는 게 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히 뭔가 아는 것처럼 뭐 괜히 뭐 그거 뭐 이평선이 어쩌고 실적이 어쩌고 그거 몰라요? 다 알지? 근데 주식이 그걸로 움직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자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스타일을 연구하고 그 스타일 중에서 나랑 맞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대부분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라고 말해도 뭐 다를 바 없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분위기는요. 물론 지금 장 중반으로 돌아서면서 코스피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종목들이 빠지는 이유는 지금 지수를 지금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빠져가지고 삼성전자 이제 5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 뭐 4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하다가 지금 삼성전자 5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저 5만 원 깨지면 어떡해?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되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는 올라가고 있지만 자, 제가 여러분 올해 2022년 경제 이슈 뭐라고 했습니까? 디폴트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했죠. 이게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니라 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었나? 하여튼. 근데 일단 디폴트는 제가 러시아 디폴트 맞췄습니다. 자, 근데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뭐냐? 결국 지금 주식시장에 뉴욕 증시에 정치적 색깔이 많이 묻어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올라가는 건 땡큐지만 여러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저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아니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6월 달, 7월 달, 9월 달에 75bp씩 금리 인상하고 11월 달에 또 75bp 금리 인상하고 지금 금리 인상 결정일이 지금 D-Day 7일밖에 안 남았는데 뉴욕 증시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뭔가 지금 왜곡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어쨌든 간에 왜곡됐지만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나마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더 허접한 뉴욕 증시보다 매우 허접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쭉 못 따라가요. 근데 사실 뉴욕 증시도요. 10월 24일 월요일 날 막 장중에 뭐 혼조세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하겠죠.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까진 무서워. 아직까진 공포스러워. 거기다가 뭐 김진태 사태라든가 뭐 여기저기서 막 주식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막 난리 브루스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지수는 올라가.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 환율이 이제 막 떨어지고 막 올라가고 막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고 팔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들끼리 논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9월 말에 여러분 주식 좀 한번 사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히 2천억 원, 뭐 1,000억 원, 700억 원씩 매수해줬고 그렇게 매수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니까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외국인들도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 맛을 알고 단타를 친다. 방망이는 짧게 잡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막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런 분위기긴 하지만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다니까요.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개인들이 뛰어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뛰어드느냐? 이제 보세요. 중간선거 이후에 만약에 11월 달에 발표하는 10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그래서 지금 최근 뉴욕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중간선거 때문이에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뉴욕 증시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래저래 지금 모든 전략을 다 써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멘텀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모멘텀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11월 달에 발표하는 10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입니다. 지금 7일 뒤에 이제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올라갑니다. 왜? 75bp 금리 인상은 이미 반영됐어. 이미 알고 있는 악재야. 11월 달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 금리 인상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간 선거 끝난 다음에 뭔가 허해. 그럼 뭘로 채우냐 그거를. 11월 달에 발표하는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그동안의 금리 인상의 어떤 효과가 이제 천천히 더럽게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효과를 좀 발휘해서 지난번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8.1이었잖아요. 근데 8.1보다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뉴욕 증시는 이 모습을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는 중간선거 때까지는 뉴욕 증시의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묻어서 지금 증시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부분이 있지만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꺾이면 이제 전문가들이 산타랠리 얘기를 합니다.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연말도 있고요. 또 신년도 있기 때문에 소비 시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위기만 잘 넘기면 전문가들이요. 아마 2023년 새해를 맞아서 뭐 골디락스가 어쩌니 저쩌니 해대가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 그동안에 2022년도에 연준이 겁나게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이제 속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꺾였고 경제가 완만하게 이제 갑니다. 이렇게 전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개인들이 뭐 하겠습니까? 사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그리는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전문가들도 무서워해요. 게다가 뭐 김진태 사태니 뭐 홍콩 문제니 뭐 기타 등등 일들이 막 주위에서 시끌시끌 하니까 개인들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올라가서 전문가들은요, 지금도 2000을, 그러니까 2200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00도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깨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2200이 지지선이야. 이제 2200이 바닥이야. 앞에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 증권사는 코스피 바닥은 20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00포인트를 어느 정도 지지해주면 전문가들은 이제 코스피 바닥을 2200이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닥이니까 주식 사세요라고 하죠. 주식 사세요 여러분. 10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크게 둔화돼서 이제 금리 인상 덜 할 거고요. 그리고 연말에 그러니까 쇼핑 시즌이에요. 새해 어떤 기대감도 있어요. 뭐 1월 효과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10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 올랐습니다. 그죠? 미쓰리가 주식시장을 참 잘 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황을 저처럼 잘 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우지수 1.34, S&P 500 1.19, 그다음에 나스닥이 0.89% 상승했습니다. 자, 왜 상승했느냐? 이유가 이래요. 예정된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대요. 그럼 걔네가 실적이 겁나 좋을 건가? 몰라요. 모르니까. 24일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이제 뭐 기술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니까, 뭐 실적 발표 앞두고 그냥 그랬나?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자, 여러분, 10월 24일 월요일 날 뉴욕 증시 왜 올랐어요? 중간 선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중간 선거가 좀 남았죠. 그런데 당장 여러분 FOMC 회의가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금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7일 뒤에 연준이 75bp 금리 인상한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올라가죠. 악재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도 뉴욕 증시는 올라갑니다. 왜? 중간 선거 때문에. 그래서 10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올라간 이유는 뭐 기술 기업 실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실적 확인 못 했잖아요, 지금. 설령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해도 그 예상치가 진짜 주식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예상치보다 잘 나올지 못 나올지, 잘 나왔는데도 전망치가 나쁠지, 매출이 좋았는데도 순이익이 감소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10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9월달 전미활동지수 전월과 똑같이 0.10 나왔습니다. 이 지표는 기준이 0입니다. 자, S&P 글로벌 10월달 제조 PMI 지표가 9월달엔 50이었는데 10월달에 49.9로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기준선이 50이에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위축입니다. 그리고 10월달 서비스 PMI 지표도 10월달에 46.6으로 50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경기 지표가, 이따위 경기 지표가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서 발언을 못했죠. 그 전까지는 연준 의원들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고 막 노래를 부르다가 아주 신기하게 금요일 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리가 금리 인상 이거 속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고 그 의견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받아가지고 마치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12월에는 속도를 조절할 거야라는 거를 그냥 확실하게 딱 박아버리는 것 같은 보도를 하는 바람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로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블랙아웃 기간 전에 아이러니하게 연준 의원들이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있어 이렇게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블랙아웃 기간으로 확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와서 언론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블랙아웃 기간 돌입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얘네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블랙아웃 직전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뭐 금리 속도, 인상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이거 계속 이런 분위기 가겠어? 물론 블랙아웃 기간이어가지고 확인은 못해. 이거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참 신기하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금리 인상 속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툭 던져놓고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 버리니까 남은 10일 동안에 중간 선거를 앞둔 주식시장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것만 듣고 싶어요. 좋은 것만 보고 싶어요.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혹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에 많이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오늘 밤에 알파벳이 실적 발표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이 27일 날 발표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얘네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얘네들이 실적을요. 예상치보다 잘 발표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게 반응하겠죠. 그죠? 예상치보다 상회했어. 매출도 좋았고 순이익도 좋았어. 그럼 증시 분위기 좋아지겠죠. 물론 종목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단지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뭐 시장 예상치보다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되긴 했는데 앞으로 경제 전망으로 인고 뭐 비용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좀 그래. 이래가지고 종목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다우지수가 3만 깨질 수 있을까요? 3만 안 깨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뉴욕 증시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크게 올랐죠. 월요일 날 올랐죠. 이렇게 또 올랐으니까 또 지난번처럼 막 조금 하락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막 하지만 3만 포인트를 지지한다든가 3만 1,000포인트를 지지하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이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가 뭘 것 같아요. 11월 2일 날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결정을 딱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속도 조절 이런 거보다 뭐 소비자 물가지표 확인하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슬쩍 얘기하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왜 나왔습니까? 베이지북에서 경기 침체가 13번인가 나왔다고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지금 뉴욕 증시는요.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하락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이야기에 자물쇠를 잠궈버리고 금리 인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11월 달에 금리 인상 딱 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뭐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제 10월 중순에 발표하는 10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뭐 체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면 주식시장은 11월 달 75bp 금리 인상 예상대로 했어. 불확실성이 해소됐어 해서 올라가겠죠. 11월 2일이 FOMC 회의가 끝나는 날이고요. 11월 8일이 중간선거입니다. 며칠 더 올려야 돼요. 며칠 더 주식시장을 지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11월 2일 날 불확실성 해소라고 뉴욕 증시 한번 띄우고 또 조정받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중간선거 끝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갈등을 하겠죠. 그러다가 11월 중순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표가 크게 완화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또 산타 랠리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가서 절대 흥분하지 않을 거고 저는 오히려 미쓰리가 10월 달 주식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11월 달 주식시장을 계속 지금 점검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김진태 사태 때문에 뭐 증권사가 망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여러분 어제 주식시장 보세요. 김진태 사태고 나발이고 어쩌고 주식시장 2200포인트 버티잖아요. 오르잖아요. 그게 주식시장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요.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반영하고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더 걱정되는 거는 부동산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사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고요. 마치 살얼음 걷는 것처럼 살살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지금처럼 정말 매 눈으로 신들린 눈으로 계속 주식시장을 째리고 그다음에 호재 찾고 악재 점검하고 어디 죽은 악재가 다시 꺼진 악재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하고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느긋하게 언제 여러분이 한번 주식을 한번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즐기면서 그래? 내가 마치 미쓰리가 얘기한 대로 신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그런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봐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으로 주식시장을 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때문에 라이브에 관련된 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뭐 커뮤니티에 올리든지 뭐 내일 방송에서 하든 소개해드린지 할게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